24옥수님 지금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앞부터 봅시다. 24옥수님이 권과의 접점이 이전에도 좀 있었지만 이때 이날 아침에 접점이 좀 강하게 있었죠. 이 전날까지만 해도 권이 직접 제 발로 24옥수님한테 밤에 갔었어요. 1대2 데이트가 됐었거든요. 그거를 23옥수님이 봤어. 이게 24옥수님이 묻으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11영숙님을 두고 24옥순을 알아보는 것과 23옥순을 두고 24옥순을 알아보는 게 저는 조금 차이가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11영숙님한테 나는 네가 좋아요. 하지만 나 24옥순님을 알아볼게요. 라고 하면 11영숙님은 됐다. 너의 그런 이상형이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너를 볼 필요 없다. 라고 딱 거절을 해버린다는 거죠. 23옥수님은 그게 조금 덜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23옥수님도 그런 면이 영향이 있었더라고요. 전날 권하고 나가 24옥순에게 가버리고 23옥순에게는 강하고 재갈이 있었고 권이 24옥순님하고 뽀빠맨 파티 얘기하고 마음을 접어야겠다. 저 사람이 선호하는 이상형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하면서 마음을 좀 접었다가 뒤에서 다른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건 또 23옥수님 파트에서도 보기로 하고 뿔테 안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뭐 키 얘기로 또 넘어가서 키높이 신발이죠. 그때 이제 신발 냄새를 맡으면서 다들 야유가 발생했거든요. 나는 왜 저래? 25옥수님은 뭔가 신기한 무언가를 본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이제 권은 이분 지금 뭔가 컨셉 정했다니까. 뭔가 컨셉. 권도 이전까지는 24옥순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권님 시야에는 23옥순, 24옥순 두 사람이 들어와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권님의 머릿속에 피라미드가 있는 거지. 그 위에 두 옥순님이 있고 23, 24. 그 밑에 순자님들이 있었고 그렇게 됐었을 것 같아요. 권도 이성에 대해서는 한보다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필 안 해도 매력을 충분히 알아볼 텐데 이 사람의 진정성 측면이 아쉽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24옥수님은 저기 남자들에게 어필을 하는데 여기서 권은 섹시랑은 거리가 멀다. 나는 너의 어떤 그런 섹시함에 현혹돼서 너에게 정신 못 차리는 그런 남자가 아니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섹시랑은 거리가 멀고 권이 나이가 들면 혈기왕성하지 않아져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연하들보다는 연애를 좀 더 해봤고 상대적으로 더 성숙하다.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면이 더 중요하다. 권은 내적인 면을 뭘로 기준을 하느냐. 첫 번째는 진정성이겠죠.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된가,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진짜인가 아닌가.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거에서부터 출발을 하겠지. 오히려 나 섹시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은 대놓고 어필하는 거는 뭐 어쩌라고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지. 남자들은 섹시한 여자를 좋아하지만 굳이 안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표현을 안 해. 권은 24옥순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 외모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는 알겠는데 순진한 사람들 유혹할 때나 가능하지 이성에 대해서 이해도도 있고 연애도 해볼 만큼 해본 사람에게 어필은 그런 순간적인 그 흥분에 못 이겨서 뭔가 상대를 얻기 위해서 정신 못 차리는 그런 경우는 어필이 되는데 얻고 났을 때 그게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게 어떤 복수로 이어질 수도 있고 얻고 나면은 허무함에 빠져서 새로운 사람을 타겟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인 안정적인 관계를 얻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죠. 복수 개념이 있죠. 복수가 들어가요. 사귀고 나서 그런 게 일종의 수동 공격 같은 느낌으로 어떤 복수를 해요. 상대를 더 깔아뭉갠다거나 그 심리가 있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TV를 사러 갔는데 인터넷으로 내가 보고 샀으면 10,000원에 살 수 있는 TV였는데 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갔어. 이 TV가 좀 좋아 보이네? 비싼 값을 불렀는데 거기에서 다른 경쟁자들이 막 붙고 부으면서 이 TV를 10만 원 주고 샀어.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거를 9만 원에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왠지 이게 가짜였던 것 같은 거지. 어느 순간 내가 그동안에 이 사람에게 비싼 값을 치렀던 그게 집에 와서 TV를 보면 빡치는 거야. TV는 부술 수 없지. 그냥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겠지만 사람이면 그 억울함이 어떤 수동 공격 그런 걸로 나가지. 당했다는 느낌. 외적인 거에 대해서 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당장은 눈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이 눈에 안 보일 때 뭐 회사 가서 딴짓하거나 뭐 그렇게 뭐 하더라도 집에 와서 이 사람을 보면 너무 이쁘니까 정신 못 차려요. 그게 영원하냐? 영원하지가 않는 거야. 성별을 바꿔도 마찬가지. 그 마음속에 그런 부분들이 뭐랄까 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안 돼요. 저런 식의 어필은. 저게 단기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지원을 받거나 이 사람을 흥분시키는 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일 수 있어요. 목적에 따라서 24옥수님의 이런 플러팅 전략은 필요할 수 있어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그거를 어디에 쓰느냐가 다른 거죠. 이게 안정적인 관계를 위한 플러팅인지 단기적으로 이 사람을 흥분시키기 위한 플러팅인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 물질적인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한 플러팅인지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서 물질적인 지원을 바라는 플러팅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내가 물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 사람과의 어떤 내 흥분을 풀기 위한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내 물질적인 걸 통해서 이 사람을 얻었다고 상상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내가 물질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과의 시간을 얻을 수 있는데 일단 당장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걸 쓸 수는 있겠지만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겠지만 그거를 선택할 사람은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은 그 선택을 해요. 다른 대안이 있다면 누군가한테 사랑받아 본 경험이 있다면 결혼은 다른 문제야. 다른 대안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 그래서 권님이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했던 기준이 연애를 해볼 만큼 해본 사람은 그 연애 중에 사랑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사랑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일단 내 어떤 흥분과 물질적인 것으로 그걸 얻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당장은 성취감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그게 나에게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진짜 착한 사람과 사귀어본 사람은 그게 진짜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아.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알 수도 있겠지만 그게 주는 마음이 진짜 크거든요. 착한 남자랑 사귀어보거나 아니면 착한 여자랑 사귀어보거나 했을 때 잘못된 의미의 착한 남자들, 예를 들어서 뭐 어니벙벙 영식님이나 혁식님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뭐 착한 남자라고는 하진 않잖아요. 18광수님 같은 그런 분을 착한 남자로 분류할 수도 있단 말이죠. 좀 답답하고 센스 없고 그런 착한 남자 말고 진짜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어. 자기보다 타인을 더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들,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과 한번 사랑을 해보면 물질과 어떤 흥분 이런 걸로만 이루어진 관계는 허무하죠. 공허하지. 처음에 이제 흥분을 이룰 때까지는 행복할 수 있는데 이루고 나서는 현자 타임이 온단 말이죠. 현자 타임 때마다 고통스러워. 내가 이런 물질을 위해서, 물리적인 것을 위해서 내가 그때 그렇게 나를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주고 나한테 희생했던 그 사람을 버렸나? 내가 이거를 위해서? 이게 뭐라고? 물론 현자 타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적재되면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그분이 좋겠지만 점점 이제 이 현자 타임이 길어진단 말이죠. 이제 현자가 돼가는 거야. 보통 이제 50에는 지천명이에요. 이제 하늘의 뜻을 아는데 벌써 얼마나 현자야. 현자의 시간이 길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아니야. 하지만 현자들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현자로서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이 더 늘어나지. 현자는 흥분을 기준으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 않지. 그게 이제 권님의 말하고도 좀 일맥상통하고 권님은 굉장히 속내를 잘 안 드러내는 사람이잖아요. 신중하기도 하고 권님의 말도 고지것대로 다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입을 그만 털어야 해. 일침을 가하고 그랬던 적이 있고 지금 24옥수님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에도 한번 해봤는데 앞에서부터 쭉 보자고요. 강 갔다가 완전히 까였지. 비참하게 강님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24옥순이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건 강하고는 완전히 끝났어. 권은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데 약간 애매했죠. 나가 나한테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좀 애매한 상태. 권세모. 김은 처음에 나는 김이요 했는데 김이랑 가보니까 좀 미적지근해. 김은 좀 다른 의미의 세모. 나는 나한테 왔죠. 동그라미. 유는 갔더니 아니었어. X. 제갈 나한테 왔지. 동그라미. 하는 나를 완전히 거부해. X. 그러면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라면 김건나에게 집중하지. 처음에 24옥수님이 김 얘기도 했었으니까. 제갈도 동그라미니까. 그렇지만 24옥수님은 여기서 누구를 공략하려고 해요? 윤. 좀 늦었지만 윤이 거절은 하지만 이런 것들이 24옥수님의 이 의도가 대체 뭔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관심 있다고 말했던 김, 그러면 김부터 알아보아야 되는 것이 24옥수님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진정성이에요. 이거는 한편으로는 진정성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떤 거냐면 영화를 이제 많이 다운을 받아놓고 이제 영화를 보려고 할 때 어떤 영화부터 보냐면 보고 치울 영화부터 봐. 하드가 꽉 차서 더 이상 영화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보고 지울 영화, 가볍게 볼 영화. 내가 좋아하는 배우는 나오는데 딱히 그 영화를 뭐 소장할 가치는 없는 그런 영화 빨리 보고 치워. 두고두고 보고 이걸 곱씹고 다시 보고 소장할 만한 그런 영화들은 잘 안 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라는 그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건데 시중에 은행에서 새 동전을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그러면 세상에 새 동전이 유통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래. 사람들이 야, 새 동전 멋있다 하고 집에다가 모셔놔. 세상에는 여전히 헌 동전만 도는 거야. 좋은 동전은 박아두고 실제로 쓰는 거는 헌 동전만 쓰는 거지. 그게 24옥수님의 전략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 이게 내가 빨리빨리 치울 사람부터 알아보는, 이거는 보통 좀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긴 하거든요. 내 선택에 자신이 없을 때. 물론 우리는 조금씩 그런 성향이 있어요. 여기서 24옥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았다면 나는 이런 사람에게는 끌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좀 남자답고 말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야. 오케이. 그렇다면 나는 이 두 사람 가보자. 아니면 뭐 나는 외모, 잘생겨야 좋아. 오케이. 건나 한해 플러스 나 좋다는 사람 한두 명 알아보겠다. 이것만 해도 지금 많아요. 24옥수님의 전략은 다 알아본다. 그래, 거기까지는 좋은데 일단 나한테 온 사람은 킵해놓고 다른 사람들 알아보다가 그래, 역시나 이 사람 많은 사람 없네.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문제는 나 좋다는 사람은 가치를 떨어뜨려버려. 지금 제가라고 나는
끝났어요. 이석수님하고 잘 되기가 어려워져 버렸어. 왜냐면 제가라고 나는 낯설 내부의 유행어인데 패를 다 깠어. 원래는 패를 다 까는 게 상대를 유혹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나 당신 좋습니다. 난 당신밖에 없어요. 유혹하는 방법이기도 해. 이석수님에게는 안 돼요. 그렇게 패를 까는 순간 이 사람 마음이 식어버려. 그게 비단 24옥수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흔한데, 왜냐면 나 좋다는 그룹에는 좀 별 볼 일 없거든. 좀 이 사람의 가치도 좀 떨어지고, 요즘에 28기 어쩌다 보니까 28기를 할 때 약간 직장생활에 대한 그런 걸 많이 하지만, 보통 대표들도 자기 회사 직원들은 좀 되게 부족하게 봐. 남의 회사 직원들은 대단하게 보고, 엄치나 뭐야, 엄마 친구 자식들은 다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내 자식은 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미 내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별로라고 여기게 되는 그런 심리를 24옥수님이 진짜 이겨내야 되는데,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진짜 내가 원하는 거가 예를 들어서 뭐 미래 안정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미래 안정을 가진 사람들 딱 보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나 좋다는 사람한테 가면 돼. 24옥수님도 이게 마음이 잘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나 좋다는 순간 마음이 식어버리니까. 내가 굉장히 좋아하다가 나 좋다고 하면 조금 식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이 사람이랑 같이 정을 붙이면서 서로서로 다시 키워가면 되는데, 일단 나 좋다고 하는 순간 어느 정도 점수가 떨어지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24옥수님이 좀 이성적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 사람은 지금 권나 제갈은 다 괜찮아. 실은 킴도 괜찮죠. 자기의 가치를 낮게 보기 때문에 나를 좋다는 사람을 별로로 보는 건 아니고, 물론 이건 24옥수님의 얘기는 아니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낮게 여기게 되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의 가치 자체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럴 리 없어라는 두려움이나 불신, 이런 것들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4옥수님은 궁극적으로는 방어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일부러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원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자기를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이번에 대갈님, 뭐 나님 이런 분들 괜찮거든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괜찮지. 권님이나 한님처럼, 물론 한님이 더더욱 그렇지만 여성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보다는 순진한 사람들이 더 낫죠. 알 거 다 아는 사람들은 24옥수님에게도 좋을 거 없어요. 그런 면에서 뭐 김님도 괜찮고, 김님이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어떤 사랑, 이런 것을 또 24옥수님이 채워줄 수가 없죠. 김님의 소설은 하이틴 소설이잖아요. 대학교 소설. 그러면 김님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타짜에서 김혜수가 연기했던 그런 모습을 연기해야 돼. 그런 아름답고 순수한 그런 사랑의 모습. 어떤 내가 이 삶에 힘들었지만 당신을 보고 어떤 순수를 깨닫는, 뭔가 이제 그런 거를 연출을 할 수 있으면은 김님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낭만적인 사랑이잖아요. 예림이, 김님의 어떤 환상이 있으니까. 환상이 이제 워낙 크고 좀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으면 좋은데, 24옥수님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너무 색깔이 강하지 않나. 24옥수님이 그래도 가능하고 실제로 괜찮은 분들은 순진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서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자기 선택 밀고 나갈 수 있는 제갈이나 나 같은 사람이 좋아요. 24기에 예를 들어서 영수 같은 분도 괜찮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약간 좀 수동공격, 좀 복수심이 좀 있어. 귀가 조금 얇아. 그런 분보다 오히려 지금 나나 제갈 같은 사람이 안전하거든요. 주변에서 뭐 24옥수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결혼했냐 이런 얘기를,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좀 하더라도, 제갈 같은 사람은 뭐 어쩌라고 내가 할 건데 그냥 할 수 있고, 나도 반골이어가지고 오히려 더 좋아 맞고 막 그럴 거란 말이지. 여기에서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가 둘이나 있었는데 좀 아쉬워요. 둘 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뭐 싫으면 싫은 거지 뭐. 옥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낯솔, 지복행, 낯솔 사계를 거의 뭐 연달아서 우두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후로 계속해서 이 낯솔 유니버스를 발판으로 연반인의 길을 걷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겠죠. 물론 진정성이 없다는 말은 아닌데, 권과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130화가 시작이 됩니다. 권님이 슈퍼데이트권을 땄어요. 유일하게 다라이를 돌면서 회전력을 이용해서 던져가지고, 권님이 이제 얘기나 할래요? 지금까지 내 마음은 23옥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잠깐 보면, 방송상으로 시점은 조금 다른데 슈퍼데이트권을 따기 전에 권은 이렇게 말했어. 23옥순에게. 왜 슈퍼데이트권 이 시간에 해요? 노력하게. 4개 데이트권 따면 내 노력을 봐줄 거예요? 23옥순이 그렇죠 이렇게 어필을 해줬는데, 권이 다 제쳐야겠네 하고 갔지. 다 제쳐야겠네 하고 다 제쳤고, 여기서 따고 23옥순입니다 했는데, 23옥순이 그래도 다 제쳤으면 나한테 와서 말이라도 걸 줄 알았는데 안 걸었어. 23옥순 입장에서는 다 제쳐놓고 안 와. 권하고 23옥순이 지금 이 안에서 약간의 기싸움이 있었어요. 이런 거를 보니까 이게 11영숙님하고도 이런 식의 만남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스쳐갔어. 물론 이거는 그냥 소설인데요. 11영숙님하고 권님과 어떤 방식으로든 만남이 이루어졌고 11영숙은 만났을 때 권이 남자답고 멋있었다. 그런데 좀 애매하다. 왜냐면 그 당시에 뭐 11영숙님을 방송 전에 보셨는지 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11영숙님은 그 당시에 뭐 스카우터 상철님과의 상처도 있었고 주저주저했어. 권님은 보니까 이 앞에서는 이렇게 말을 좀 세게 해요. 아, 제가 당신 마음에 듭니다. 저의 마음을 좀 받아주세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당신만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처음입니다. 물론 이 말은 하지 않았어. 이런 느낌이 나게 표현을 했어.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고주고대로 야, 이렇게 적극적인 남자 처음인데?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좀 볼게요. 저는 제 마음이 변할진 모르겠어요. 열심히 해주세요. 했을 때 상대가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다 속으로 계산해. 어렸을 때야 지금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면 진짜 그 사람밖에 없지.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 했을 때 이 사람이 뜨뜻미지근 하잖아요. 그럼 뭐 연락 안 하려나 보다 하고 안 해버려. 잠수 이별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낯설사기 옛날에 그 정수님 1시간 늦었던 정수님도 잠수 이별했다고 하잖아요. 정수도 그 말 하잖아요. 내가 연락을 안 하는 게 잠수 이별이면 상대는 왜 연락을 안 했냐는 거지. 상대도 할 수 있잖아요. 상대가 안 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서로 잠수 이별이지. 하지만 상대가 잠수 이별했다고 생각하죠. 그런 일들이 나이가 들어서 연애하는 경우에는 참 많아요. 요즘에 남자들 왜 적극적이지 않지? 아니야. 그냥 그 나이 때 원래 적극적이지 않고 그 나이 때는 내 앞에서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여자 앞에서 주눅을 안 들거든요. 주눅이 안 드니까 그 앞에서는 막 플러팅을 해. 어우,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 처음입니다. 어우, 말씀도 잘하시네요. 아우, 제가 이런 사람 찾으려고 지금까지 혼자였나 봐요. 해놓고 서로 헤어지고 잘 들어갔냐고 문자도 안 와. 주전자한테 물어봤어. 별말 없던데? 연락 안 해. 그럴 수가 있죠. 보통 잠수 이별은 한쪽이 계속 연락해도 전화를 안 받고 그러는 게 잠수 이별이죠. 그게 아니라 연락을 평소에 이 사람이 하다가 안 해서 나도 안 했어. 그렇게 해서 이별이 돼버린 케이스들이 꽤 있어요. 나는 이 케이스도 지금 비슷한 그런 케이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권이 11영숙님을 잠수 이별한 건 아니죠. 애초에 사귄 게 아니니까 11영숙님이 이 사람 괜찮나? 하고 좀 관심을 가질 뻔했는데 권님은 그 앞에서 표현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알아보고 좀 안 말아봐도 되겠다 하고 마음을 접은 거야. 그게 지금 23옥순과 권님 사이에서도 지금 약간 일어난 일이잖아요. 사귀던 사이에도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정수님이 말했던 그게 상대가 연락 안 해서 연락 안 했다. 잠수 이별이 됐다.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게 마음이 없어서도 그럴 수 있고 마음이 있을 때도 그럴 수가 있어요. 마음이 오히려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기 싫어서. 나이가 들어서는 이 사람 앞에서는 상대를 맞춰줄 수 있어요. 남자도 상대를 맞춰주는 법을 알아. 내가 이 사람에게 호감이 없어도 있는 척 할 수 있고 있어도 없는 척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소개팅이나 이런 거에서는 어쨌건 예의상 내가 상대에게 어느 정도 일정량의 호감이 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게 나와준 사람이 정말 좋네요. 재밌네요. 관심 갖고 이렇게 듣고 하지만 거기까지야. 그 후로 이 사람이 나한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딱히 연락하지 않죠. 그렇게 에너지를 쓰지 않아. 30대 후반에서 40대 남자들이죠. 내 앞에서 이 사람이 막 나를 좋다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도 넘어왔네. 역시 남자들이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조금 과장되게 말해서 어떤 흥분과 반하는 것 다르다고 봐야 돼요. 에너지가 없어서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 알기 때문도 있는 것 같아. 권은 23옥순이라고 했는데 23옥순이 너무 늦었다고 방어적인 거예요. 데이트권 안 쓰려고 했는데 권은 계속 23옥순에게 가서 얘기도 할까? 아니면 왜 안 오지? 23옥순이 이날 밤에 한이랑 얘기했어. 한이랑 얘기하고 권이 뒤에서 순서 기다리던 듯한 그런 생각으로 뒤에서 서성이 있을 때도 한이랑 눈치 보면서 한이랑 가버렸거든요. 권이 그 상태예요. 내가 너한테 슈퍼대폰 쓸게. 내 사랑을 알려줘. 날 기억해줘. 하고 땄어. 이 사람이랑 안 오나? 그 말 걸어 가볼까? 한이랑 산책 가버리니까 지금 마음에서 23옥순 왜 안 오지? 26순자님은 자기한테 썼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권 입장에서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때였을 것 같아요. 권이 23옥순한테 최종 선택도 그렇게 할 것 같다. 23옥순이 권한테 이 말을 했네. 이상형은 너인데 끌리는 건 다른 사람이야 라고 듣는 순간 그게 이제 24옥순에 대한 얘기였죠. 23옥순님도 24옥순님 묻고 오는 거는 안 좋아. 그게 참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나나 윤님인데 한과 저울질을 하고 있다. 이러면 얘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22기 때 영식님에게서 일어났던 일이기는 한데 뭐야 뭐 다른 거 다 됐고 그냥 어리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 거네? 다른 거는 아예 보지도 않는 거야? 저런 안목 있는 사람에게 나는 뭐 잘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상형은 너인데 끌리는 건 다른 사람이야 듣는 순간 사실 마음이 다쳤다. 23옥수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24옥수님 알아보고 왔기 때문에 내가 24옥순보다 예를 들어서 여성적인 매력이 부족한데 네가 지금 거기서 안 돼서 지금 나한테 온 거면 됐다. 네가 그렇게 보는 게 외모고 네 외모의 이상형이 24옥순이면 24옥순한테 가라. 나는 23옥순에게 거절당했다.
그런 상황이다. 비스터 권님도 이 말을 하는 게 나는 23옥순하고 데이트를 하는 입장이라 너랑 데이트하는 거는 좀 원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반거절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도 찾아오질 않았어요. 26순자님만 와가지고 내가 쓸게 오히려 해줬어요. 아무도 나에게 쓰지 않았어. 가장 기다리는 사람은 23옥수님이었는데 안 왔어요. 심지어 나를 피해서 가버렸어. 권님 입장에서도 23옥수님에게 할 말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슈퍼데이트권 딸게, 따서 너랑 할게, 다 제치고 올게 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한하고 같이 가버렸기 때문에 권은 진짜 아니구나 라고 판단한 거고, 23옥수님은 그렇게 나한테 쓸게 해놓고 왜 그렇게 나를 피해가 된 거고, 24옥수님한테 왜 본인한테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이제는 기회가 온 거기는 해요. 24옥수님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권님하고 뭐 잘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왜 쓰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 속으로 오케이,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해야 돼. 이 사람이 난 23옥수님 더 좋아요 하면서 어쨌건 나한테 발언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23옥수님이 권에게 끌린다면 권이 나 좋다고 하는 적극적인 테토남 같아서였을 거예요. 테토남이 더 좋은 거 아니지만 어쨌건 내가 그렇게 2번이나 거절했는데 나한테 따서 쓰겠다고? 허허, 이 사람 봐라? 멋진데? 이런 정도의 생각이지, 본질적으로 다 날 좋다고 한다면 그래도 권보다는 한이지 않을까. 23옥수님은 그래도 좀 노련한 사람보다는 좀 뚝딱대고 순진해 보이는 사람을 더 끌려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본 한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23옥수님에게는 한은 순수함이 있는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요. 왜 쓰라고 하는 거예요? 24옥수님은 오빠를 만나려고 간 거였다. 왜? 사계 데이트권 얘기하려고. 오빠가 23옥수님한테 늦은 것처럼 저도 늦은 거예요. 나도 그냥 늦게 온 거지 마음이 없지 않았다. 당신이 23옥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나도 너 처음부터 계속 마음이 있었다. 사계 데이트권 써달라는 거는 조금은 제가 궁금한 거예요. 너의 마음에 어떤 진정성이 있는 거냐? 이게 참 날짜가 짧다 보니까 상대한테 물어보고 그 말을 믿고 가기가 참 쉬운데 어떻게 또 말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또 알겠어. 이수혁수님은 이번에 솔로 민박 올 때 남자들이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소극적으로 임했는데 아무도 안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왔죠. 나님이 다가왔잖아. 나랑 제갈이 다가왔잖아요. 24옥수님 기준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임했을 수는 있겠지만 24기 때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던 것 중에는 사람들이 다가왔기 때문도 있어요. 같이 뭐 산책하자 이런 거는 뭐 다른 분들도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상대적으로 24기 때는 다른 여성 출연자분들이 지금보다 좀 덜 적극적이긴 했지. 그때 뭐 정숙님 이런 분도 있었긴 했지만 다가왔잖아. 다가오는 사람은 더 이상 이성적인 매력이 커 보이지 않아. 없어. 벌써 지금 2명이 킵된 상태에서도 지금 3명째를 추구하고 있죠. 아니 날짜가 지금 3, 4일짜리에서 2명 킵해놓고 1명도 알아보는 거는 좀 너무 리스크가 큰 전략이 아닐까? 이제는 슬슬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드라마 시즌 끝나가는데 갑자기 막 사건들이 계속 터져가면 어때? 다음 시즌 떡밥만 실컷 던져놓고 이러면 결말 안 나오거든요. 이런 느낌이야. 아니 이제 끝나가는데 다음날 최종 선택인데 이거 어떡하려고. 권은 원래 이게 남자거든요. 남자들은 안 다가가요. 성숙한 남자들은 조심스럽고 돌다리도 한 100번 두드리지. 지금 한 10번밖에 안 두드려 놓고 뭐 더 기다려야지 이렇게 또 일침을 가하는데, 권은 일침을 가한 입장에서는 또 저걸 쓰게 되지.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센 말을 한다, 어떤 비판을 한다고 해서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할 때 기회가 또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저한테 궁금함을 표현하는 분에게 쓰겠다고 해서 내일 그렇게 할게요. 권은 데이트권을 씁니다. 저는 솔직히 권님이 데이트권을 안 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지금 권은 24옥수님에게서 아까 아침에 일침한 것도 있고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다른 남자 출연자들과의 경쟁도 있는 상태고 가능성이 있거나 본인이 좀 진정성 있게 알아볼 사람에게 쓸 줄 알았는데, 이 저녁에 권님의 마음을 다시 뒤랑 조합을 해보니까 23옥수님을 기다리다가 실패했고 다른 뭐 23순자나 이런 사람들은 다가오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는 상실감, 좌절감이 있는 상태에서 24옥순이 다가왔기 때문에 저 슈퍼데이트권 제안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충동적이었을 수 있겠지. 내일 열린 마음으로 좀 만나보자 라고 했고, 이렇게 되니까 24옥수님에게도 달갑진 않아. 이 사람이 막 계속 막 어렵네 어려워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 물론 이 말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후로 막 데이트 나가는데 데이트권 이렇게 뭐 날려버려도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고, 물론 거기에는 뭐 23옥수님이 일조한 면도 있지만 권님이 23옥순과 대화 없이 이날 저녁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긴 하죠. 23옥수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가갈 수가 없어. 왜냐면 자기한테는 한하고 강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다가가자니 이거는 진짜 어장 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23옥수는 그래도 이 사람이 슈퍼데이트권 따면 나한테 쓴다고 했지? 오케이, 그러면 기다려보자. 올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 왔지. 그것도 욕심이에요. 인터뷰에서 권한테 사데이트권을 역제안한 이유, 여기서 이제 좀 민망한지 웃더라고요. 영표 받고 콰에서
그래서 이때 저렇게 노력을 함으로써 그래도 슈퍼데이트권을 2개나 땄죠. 슈퍼데이트권 따는 모습에서 24옥수님은 나에게 실망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때 나님이 약간 입만 사는 모습들을 보여서, 물론 상황적으로 그렇게 된 건 있지만 인기 없는 것보다는 인기 있는 사람이 낫잖아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돼. 인기 없고 인기 있고가 뭐가 중요해. 24옥수님 이게 중요한 수도 있겠지만 인기 없는 것보다 인기 있는 사람이 낫잖아요 하는데, 여기에는 다른 게 있지. 인기가 없어도 안정적인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인기가 있는데 가정이 없는 사람 중에서 뭐가 나? 인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속성이면 그랬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속성들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지우개 없는 사람보단 지우개 있는 사람이 낫겠지. 지우개를 사러 뭐 10km를 걸어가서 와야지만 살 수 있어. 지우개 없는 게 낫지. 인기가 있는 것을 위해서 본인이 써야 되는 그 비용을 생각해보면 인기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야. 인기가 가장 추구하는 큰 가치라면 저 말이 맞는데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지금 모르겠어. 그게 가장 큰 가치일 수도 있겠지. 미스터 제갈은 저한테 썼고 건이랑 대화해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안 돼서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적극적으로 써달라고 했다. 그 마음은 뭐 이해해요. 그래도 하나라도 더 나가면 좋은 거죠.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입장에서 데이트도 하나라도 더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 권님은 저랑 가장 맞는 사람은 23옥순. 24옥순은 우선순위를 따지면 많이 내려놨었다. 저렇게 나오니까, 나한테 데이트권을 신청하니까 내일 다시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복잡하다고 하는데 뒤에 해 뜨는 거잖아요 지금. 다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긴 하겠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름 서둘러서 결정하고 빠른 판단을 한 것 같았는데, 최종 선택 전날에서야 판단을 한 거니까 빠른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24옥수님과 옆 테이블에서 뽀뽀 얘기를 했다는 건 23옥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리할 명분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관심 있던 남자가 어쩌다가 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는 걸 봤어. 여사친이랑 약간 썸 타는 사이야. 그걸 봤는데 24옥수님이랑 뽀뽀 얘기를 하면서 썸 탔어. 그러다가 끝났어. 이거랑 25옥수님이랑 같이 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썸 타다가 그러다 끝났어. 이거랑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죠. 아버지가 저녁에 들어오시면 문 앞까지 가서 인사드리고 늘 밤 냄새, 그런 얘기를, 그렇게 안정적인 가정을 얘기했는데, 침대 같은 남자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거랑은 지금 인기랑은 아무 상관없거든. 집에서 밥을 해놓고 기다리는 밤 냄새가 나는 집, 인사하는 그런 집의 모습 과 인기랑은 완전히 다른 가치인데, 인기 없이 그런 가정을 만들 거냐, 아니면 그런 가정보다는 인기가 있는 걸 원하는 거냐 했을 때 뭘 선택할 거냐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이 밥 냄새 나는 그런 집을 만들기 위한 본인의 전략인지, 아니면 지금 말 그대로 인기가 더 많은 걸 위한 전략인지, 그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밥냄새 나는 좀 권위적이지만 책임감 있는 사람들, 나랑 제갈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또 이렇게 말하면 아유 저렇게 아름다운 24옥수님에게 무슨 제갈 같은 사람을 갖다 대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모르겠어. 외모적으로는 저는 뭐 눈이 삐꾸여가지고 잘 모르고, 제갈이나 나는 어쨌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뤄놓은 게 있는 사람이니까 나 괜찮지. 나님은 오히려 그 반골이기 때문에 튀는 면이 24옥순하고 잘 맞을 수가 있어요. 허당이거든. 진짜 뭐랄까 이렇게 노련하고 센스 있고 똘똘한 사람들은 24옥순님을 선택하질 않아요. 지가 똑똑한 줄 알지만 똑똑하지 않은 그런 순수한 면이 있는 사람이어야 24옥수님을 선택해요. 말 그대로 순수 그 자체인 인간들이 모였던 24기는 24옥수님 인기가 많았었던 거야. 이게 나도 이게 말하면서 내가 지금 나님을 나쁘게 말하는 건지 좋게 말하는 건지 나도 지금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장단점이 있는 거죠. 한님은 벌써 가능하잖아요. 순수한 이성에 대한 좀 약간 낭만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 낭만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게 안전하죠. 앞에서 순진해 보여도 실제로 경험이 많고 이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24옥수님하고는 안 된다고. 24옥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 거에서 제일 경험치가 높고 노련한 사람은 한이야. 한이 그냥 스스로 끊어버렸고, 권도 안 돼. 이게 처음에는 시작이 될지언정 끝까지 못 가. 물론 갈 수도 있겠죠. 노력에 의해서 안 되는 건 없는데 굳이 리스크 있는 선택을 할 필요 없는 거죠. 노력에 비해 부족한 결과가 아쉽죠. 23옥순을 알아볼 거였으면 조금 24옥순님을 좀 멀리 했었어야 되긴 하는데, 아니면 24옥순님을 공략할 거였으면 24옥순님을 주로 보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알아보는 것처럼 하면서 밀당을 했어야 되는 거고, 24옥순님이 마음이 하루 전에도 바뀌고 그래요? 23순자님은 여긴 지금 다 바뀔 것 같아. 23순자 아직 계셨군요. 24옥순님이 어제 미스터 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어제 일이었네. 저 늦었나요? 이랬더니 이제 24옥수님도 마음이 힘드니까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거겠지. 이 말로써 모든 사람을 진짜 다 알아보고 가능성을 열어둔 거,
이거 자체는 좋은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택받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니까 이게 여전히 업적 달성이 목적이 되는구나. 조금 더 현명하게 접근했다면 어땠을까. 여기서 입사옥수님이 조금 이렇게 허당이고 웃긴데 진정성 있게 임하는 성실한 모습, 여기서 약간 공주과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그런 모습들이 어필이 되고, 그랬으면 입사옥수님의 어떤 재탄생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지복행에서부터 이루어진 어떤 재평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24기랑 똑같은 모습들을 반복하는 게 돼버려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냥 편집의 결과가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입사옥수님은 윤한테도 저 늦었나요? 물어봤대. 입사는 순자님이 물어봤어요? 밤에? 네, 늦었다던데요? 근데 여기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미스터 윤은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은 없지. 이제 와서 뭐 저렇게 말하는 게 이제 자칫했다가는, 11영숙님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바로 그런 질투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25옥수님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2명 때문에 줄타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 24옥순이 들어온다. 그러면 25옥순, 11영숙님 이런 분들은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죠. 아예 없어요? 저거를 뭘 물어보는 것도 좀 그래. 마음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 저 혹시 좋아할 것 마음이 있어요? 저 나 유혹하면 좋아해 줄 거야? 없어? 알았어. 그럼 다음. 이거는 좀 뭐랄까 인기 있어 보지 않았던 남자들, 약간 찐따들이 하는 건데, 조금 더 옥수님이 자신감 있는 그런 상태였다면 여기서 윤님한테도 저도 한번 알아보시죠 이런 식으로 갔을 텐데, 사계 나오면서 약간 자신감이 많이 꺾이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계 안에서 좀 더 그랬을 수도 있겠지. 윤은 둘 중에서 선택하는 것만 해도 힘들어. 행복하세요. 이렇게 그냥 장난치고 소득 없이 돌아갔죠. 옥수님도 좀 답답하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 와서 좀 좌절을 한 상황에서 답답하게 까닉지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막 초조하고 그랬겠지. 11영숙, 미스터 윤 은근히 자기 주관 있고, 11영숙님은 이때만 해도 미스터 윤을 좀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저 말을 듣고 변하지 않겠다. 저 말을 듣고 그 뒤로 미스터 윤하고 같이 데이트를 나가려고 했는데 25옥순이 와가지고 옆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마이크를 찾아요. 둘이서 이렇게 가까운 모습을 눈앞에서 봐버려. 데이트 나갔을 때 11영숙님의 텐션이 엄청 낮아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25옥순님의 전략적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11영숙님 눈앞에서 이 사람하고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여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 11영숙님인데 여기서도 마음이 바뀌지 않을 윤, 저렇게 확고한 사람이 25옥수님한테 저렇게 뒤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차주고 그러네 하면서 11영숙은 틀렸구나, 네 나가서도 응해 뭐 이러면서 완전 텐션 떨어져 버리거든요. 나가리가 됐죠. 그렇게 생각하면 11영숙님은 이런 나는 솔로 같은 경쟁 연프에 맞지 않는 성격이기는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뭐 24옥수님은 고집 있어 보여, 똥꼬집 있어 보여 라고 심포도씨를 옥수님 같은 분도 심포도를 아주 큰 심포도밭이 있으시군요. 11영숙님은 23옥수님이 굉장히 큰 견제가 됐겠죠. 그렇게 옥수님은 슈퍼데이트권을 하나를 따고 또 제갈님과 나갑니다. 한 건 멋부린 제갈님이군요. 난님은 그 와중에 뭐 먹으러 가? 난님 입장에서는 여기서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내면에 여림이 있고 내면에 순수함이 있는 24옥순, 나만 알아보는 우리 옥순이 내가 또 만나야 되는데 잘 갔다 와. 그래봤자 넌 나잖아. 이 자신감, 나만 알아본다는 스스로에 대한 특별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오만함, 어떻게 보면 자부심, 그런 것들이 난님은 있죠. 두 사람은 한방 능이백숙을 먹으러 갑니다. 차 끌고 왔어요? 근데 제갈님은 자기 차가 깨끗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차 안을 보겠다고 하면서, 다행히 뭐 차는 엄청나게 깨끗하고요.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고 열어주려고 하진 않고 닫고 다시 돌아가서 탔던 것 같아. 아무튼 그런 걸 보면 뭐 제갈님은 딱히 여기 와서 더 가식을 부린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죠. 굉장히 깨끗하죠. 제갈님이 차 있지? 라고 물어봐요. 24옥수님은 저 운전을 못해요. 여기에서도 아니 차 없어요 라고 하자니 조금 그 말보다는 내가 운전을 못해서 차를 안 사는 거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럴 수 있지. 뭐 운전을 못해서 그럴 수 있죠. 나는 차를 못 사는 게 아니고 안 산 거다 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면허는 있고 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못해요. 면허가 있으면 차를 사거나 차를 연습을 해서 타면 좋을 텐데 차를 몰 기회가 별로 없었나 보죠. 면허는 있는데 운전 못해요. 그러니까 운전기사 둬야겠네. 제갈기사님 안전운행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부탁할게요. 이런 말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런 말 들으면 평생 내가 운전기사 해달라는 거지, 야 이거는 청혼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죠. 이제 나이가 들면 긴가민가 해요. 얘 딴 데 갔어도 이러나? 지금 나한테만 이러나? 지금 제갈님은 24옥수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습들로 보고 있지, 이 이야기를 안 보셨거든요. 모르지, 여기 와서 봤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안 본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이 제갈님의 모습이 이 나이대의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순간에는 당황하고 설레고 어떤 막 반한 것 같은 모습이 나와도
그거는 감성의 영역이고 머리로 판단하거든요. 내 앞에서는 뭐 나한테 껌뻑 죽어도 뒤로는 딴 생각 다 할 수 있는 거죠. 두 분은 이제 식당에 도착을 하고요. 입석수님은 뒤로 오세요. 등파인 옷 입었으니까 하면서 이런 부분을 뭐 어필을 하는데, 저런 게 한 번씩 양념으로 들어가면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거를 메인으로 쓰면 안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소금탕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렇잖아요. 소금이 안 들어간 뭐 백숙 이러면 맛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금탕 이래버리면 그걸 뭐 어떻게 먹을 거야. 불닭볶음 면을 먹는 거지 불닭볶음 소스를 입에다가 들이붓지는 않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저런 게 한 번씩 의외로 양념으로 탁 던져졌을 때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저 방향성이 너무 저쪽이면 얘 또 이러네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저게 제갈님한테 지금 통하는 것 같잖아요. 안 통하고 있는 거야 실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 말을 하고 약간 본인도 아예 민망해 하면서 그렇게 딱 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지. 자기한테 맞는 걸 해야지. 제갈님의 반응을 보고 이 사람이 반했네? 넘어왔다. 오케이 성공.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24기의 그 순진한 어린 친구들은 반응 보고 오케이 넘어왔네 할 수도 있겠지만 안 넘어왔어요. 조금 저 앞에서 당황하고 막 정말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은 처음이다 막 이런 반응이어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해요.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생각해. 관계가 시작되잖아요. 사귈 수까지 있겠지. 걔네들이 순진한 게 앞에서 군다고 해서 진짜 순진할 것 같아요? 아니다니까. 아닐 수가 있어요. 더 이상 20대 진짜 순진한 걔네들이 아니야. 그 순진한 표현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순진한 애들조차 머리로는 생각이 많아져요. 언제든 현자가 찾아오기도 하고, 눈이 띵그레지는 거랑 반하는 거랑 이 사람과 관계를 시작할 거랑 관계를 시작해서 이 사람과 가정을 이룰 건가는 이게 다 달라지는 거지. 이제 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만이 볼 수 있는 특별한 게 있어. 니들은 못 봐. 나는 봐. 이런 그 자부심과 오만함 때문에 24옥순에게 스스로가 빠져들어가요. 남자 여우짓이 있다는 거야. 여성분들도 순진한 척하거나 그러잖아요. 뭐 모르는 척하고. 남자들도 그런 게 있어. 순진한 척. 너드남이 뜨면서 이 안경 쓰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 최근에 이슈가 됐지만 제가 다루지 않았던 그 짧은 영상. 코요테의 영상에서도 거기서 안 순진하면서 자꾸 순진한 척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괴리가 있잖아요. 당사자는 그게 잘 안 보여. 물론 그거는 워낙 강한 케이스고 실제로 좀 순진한 사람들 중에도 안 순진하다. 그건 좀 극단적인 케이스였고, 제갈님은 실제로도 순수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이를 헛먹지 않는다. 등파인 옷 입었으니까 뭐 뒤로 오세요 이러는데, 등을 보면 안 보는 것보단 좋죠. 한 번 더 보면 좋지. 그게 그렇게 대단히 주는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그렇게 뭐 등 보고 싶었으면은 수영장을 갔겠지. 수영장 가면 널린 게 등이고, 그것 때문에 헐내고 눈앞에서 그걸 욕망하게 되고 이제 그럴 나이는 좀 지났죠. 다른 것도 아니고 등인데. 근데 가끔 나이를 헛먹는 사람도 있다. 옥수님의 플러팅은 선별이 중요하다. 선별을 잘 해야 되고, 본인의 선별을 본인의 마음과 싱크시켜야 돼. 이게 선별은 실컷 해놓고 내 마음은 또 그런 사람에게 안 끌린다 이래버리면 말짱 꽝이란 말이에요. 선별을 처음에 김 했잖아요. 김나윤을 처음에 선별을 해가지고 거기다 제갈까지 해서 이게 딱 삼총사와 달타냥 이렇게 해서 딱 거기를 올인한 것도 아니고, 처음엔 썸 탈 때 그런 건 있죠. 내가 이제 그날 좀 부각시키고 싶은 그런 어떤 부위를 드러내서 상대와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 같이 데이트를 하다가 이렇게 쓱 일어나서 가는데 나의 어떻게 부각되는 곳을 이 사람이 안 보는 척 하는데 이렇게 슬쩍 보는, 약간 눈동자 살짝 돌아가는 거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돌아서면서 못 본 이 사람이 눈동자 돌아가는 거를 내가 안 봐준 척 하면서 속으로는 자식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하지 할 수 있어. 원래 다 그거를 의도하고 세팅하고 상대도 의도했기 때문에 안 보는 척하고, 이 사람의 어떤 그날 와이셔츠가 굉장히 라인이 깊어. 그때는 절대 오늘은 절대 눈 밑으로 떨어뜨리지 말아야지. 하지만 나도 모르게 눈이 떨어져. 그랬다가 눈 떨어졌어. 밑에 보다가 눈 마주쳤어. 당황하지. 거기 본 게 아니고요. 제가 거기 본 게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목걸이가 이쁘네요. 목걸이가 이쁘네요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목걸이요 하면서 자식 딴 거 본 거면서 이 새끼 다 알는데. 하지만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거지. 모른 척 하면서 목걸이 이거 이쁘죠 하면서 목걸이 얘기를 하는 거지. 하지만 나는 목걸이를 보지 않았어. 상대도 내 목걸이를 보지 않은 걸 알고 있어. 하지만 그냥 그렇게 넘어가 주잖아. 목걸이 안 찾는데? 그러면 어쩌지? 그래서 목걸이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목걸이의 용도가 그런 거다. 그럼 목걸이가 어디 있는데요? 안 했어요. 여드름이구나. 죄송합니다. 여드름이 커가지고 목걸이인 줄 알았네요. 큐빅인 줄 알았어. 큐빅이 굉장히 크게. 그럼 뭐라 그래? 점이구나. 그럼 뭐라 그러지? 없군요. 그랬구나. 하여튼 목걸이 차세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시선을 잘 컨트롤해야지. 안 보는 척, 쏠리지 않는 척. 왜냐면 다 보이거든 그런 게. 정신력으로. 옥수님은 질문 리스트를 갖고 왔대요. 질문 리스트가 너무 의미가 없는 질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좋은 질문이었는데, 제갈님도 백발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잡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야. 좀 순수하시군요. 좋을 수 있지.
날씨 추우면 가디건 덮어주고 그 모습이 옛날부터 부러웠어. 평범한 젊은이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죠. 제갈님은 물론 근데 젊은이는 아니지만 이성과 친구가 될 수 있다? 선을 안 넘는 한에서 데이트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내 성향으로는 애인 아니면 못해. 이성하고 친구가 저는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지. 이성 친구와는 데이트 못하는 성격이에요? 내 스타일이다. 내가 찾던 남자다. 제갈님은 40대에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하게 살아온 남자한테 남사친 여사친 묻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차라리 그냥 주말을 어떻게 보내요? 이런 질문이 더 닿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일상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낼지 어떠한 가정을 이룰지 그래도 좀 더 차라리 유추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뭐 물어볼 수 있지. 저 그런 사람 좋아해요. 농담으로 잘못 걸렸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후로 이뤄지는 질문 세례 이거는 지금 준비가 안 된 질문 같아요. 왜냐면 돈 많아요? 그게 뭐야? 돈 많아요 했을 때 돈 많다고 하면 많은 거고 돈 없다고 하면 없는 거야? 돈이 많은 사람이 돈 많다고 그러고 돈 없는 사람이 돈 없다고 그러나? 안 그래요.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다고 잘 안 하고 돈 있는 사람은 또 돈 있다고 잘 안 해. 그거를 특히나 이제 방송 앞에서 말로 물어볼 수는 없거든요. 좀 보자면 제갈님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 처음 등장했을 때 인터뷰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인터뷰에서는 돈 많냐는 말에 회사 근처에서 살고 식사도 회사에서 해결하고 돈 쓸 데도 없고 재테크도 아파트 매매를 해서 재테크로 아파트를 사고 팔았대. 부산에 아파트 2채. 부산이면 그래도 굉장히 알짜일 가능성이 있죠. 모르겠어. 부산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지금은 팔았냐라는 거에 이제 조만간 매매를 해가지고 더 똘똘한 한 채를 만들기 위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이건 뭐 알 수 없지만 인터뷰에서만 자기의 부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자기소개 때는 얘기를 안 했어. 그러면 실제로 지금 나오신 분들 중에 재력으로 따졌을 때 보면 지금 제갈님이 뭐 1등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위권이면 맞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걸 따지는 건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여기서는 상위권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물론 뭐 다 능력자시지만 어디다 돈 쓰거나 이럴지도 없는 것 같고 나님도 일단 연봉 자체가 좀 세겠죠? 어쨌든 운이 따라줬지만 재산을 축적한 사람하고 연봉이 센 사람은 숫자로 비교해봤을 때 재산이 많은 사람을 이기기는 힘들기는 하죠. 이렇게 대화를 해서 알기는 또 어려워. 아무튼 알 수 없지만 제갈님도 재력에 있어서는 뭐 남부럽지 않은 동 나이대 상위 그래도 꽤 높은 퍼센트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카메라 꺼지면 얘기할게. 다른 사람들이 빌려달라고 할까봐 이러면서 제갈님이 농담을 하거든요. 그게 거의 사실일 정도로 꽤 재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 썼으니까. 대기업 다니면서 돈 쓰지 않고 또 제갈님이 써봤자 뭐 바다에서 수영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첫째 사는 정도면 돈 썼겠지만 뭐 그렇게 많이 안 썼을 테니까 저런 셔츠를 평소에 어딜 입고 다니시겠어. 여기서 드러내지 않는 거 지금 뭐 부동산 얘기도 보면은 알짜로 샀을 가능성이 있는 거 이런 걸 보면 이게 다른 시즌에서 막 자기소개 때 부동산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중에서는 저게 뭐냐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뭐 부동산을 수집하는 게 목적이야? 예를 들어 뭐 집에 차가 14대 있어요. 14대를 막 다 어디 중고차로 막 주워온 차 같은 걸로 14대를 그냥 브랜드만 그럴듯한 자동차 남들이 폐차시키려는 거 가다가 차고에다 쌓아놓으면 그게 뭐 대단한 부자 뭐 차 수집가가 아니잖아요. 그 의미 없는 거거든. 똑똑한 차 한 대면 되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2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어쨌건 먹고 살 만큼 있는데 아무튼 돈 많다는 거죠. 저거 뭐야 준비해온 질문이었어? 이게 준비해온 질문이라고요? 질문 3. 돈 많아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그 말에 예스라고 한다고 진짜 돈이 많다고 판단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걸 유추할 수 있어야지.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특히나 예를 들어 제갈림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숨기죠. 이게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고객 앞에서 더 돈 버는 걸 많이 또 숨기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돈 버는 거를 숨기는 사람들 중에는 뭐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공공기관에 입찰하는 28기 영혼님 같이 공공기관에 뭘 납품하고 입찰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엄청 부자야. 연봉이 막 2억이야. 거기에서 그런 거를 과시를 해서는 안 돼. 할 수가 없어. 왜 그러겠어요? 28 영호님이 실제로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고객들은 연봉이 고정돼 있어.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4천이야. 그 고객에게 내가 잘 보여서 다음 사업도 따고 사업도 따고 해야 되는데 내가 고객이 봤을 때 얘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 이러면 굉장히 이제 하나의 재수없는 거,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하는 일에 따라서 부를 과시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고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저 좀 많이 먹어요. 파산할 수도 있어요. 24옥수님의 드립이죠. 그닥 드립 자체는 재밌진 않은데 이제 많이 먹어요가 실제로 양을 말한 게 아니라 이제 좋은 거, 고급스러운 거를 먹기 때문에 돈이 뭐 많이 들 수도 있겠죠. 많이 먹어도 돼. 옥수님 입장에서는 좀 재밌자고 농담을 던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많이 먹어도 된다는 말과 함께 많이 먹을 수 있는 능이백석이 나왔군요. 미스터 제갈을 먼저 24옥수님이 챙기고요. 먹고 가서 달리기 해야죠. 달리기를 뭐 잘했다는 거에 대한 칭찬이겠지. 저 밥 많이 먹거든요. 하루에 5개 먹어요. 밥 뭐 왜 자주 먹어? 그냥 먹는 거 좋아요.
주로 뭘 잘 먹는데? 라면을 5개 먹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게 약간 좀 방향성을 조금 더 솔직하고 털털한 모드로 갈 거면 솔직하고 털털함을 어필하기 위해서 안 솔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라면을 먹고 뭐 제육볶음을 좋아하고 김치볶음밥을 좋아하는 약간 그런 털털함, 소탈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으면 챙겨주는 거를 굳이 말로 어필하지 말고 돈 많아요? 라는 그런 질문들도 조금 더 세련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취미가 뭐예요? 하면서 그 취미가 나오는 거를 들음으로써 판단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아, 저 소탈해요. 저는 걱정해요. 와이프랑 저랑 같이 골프 치고 그러면 그런 거 둘이 같이 칠 수 있을까? 감당이 될까? 애초에 소탈한 사람은 골프를 안 쳐요. 저 어렸을 때 너무 고생해가지고 월세 사느라고 힘들었어요. 아니,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월세 사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아요. 월세라도 살아서 다행이에요. 뭐 누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의 기준값이 어디에 잡혀있지? 이 사람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삶이지? 어디에 결핍이 있지? 이런 거를 좀 유추를 할 수 있거든요. 라면을 얘기하면서 좀 소탈하고 싶어 하는데 저기서 저 많이 먹어요 라고 아까 농담은 했지만 저 실은 그냥 소비 성향이 강하지 않아요 이런 걸 또 어필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건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갈님에게는 옥수님이 보여지고자 하는 이미지로 보여지면 제갈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 알고 보니 차분하고 되게 챙겨주고 털털한 사람, 이 모드로 가면 얼마든지 제갈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죠. 그걸 또 사람들이 오해해. 아니 이미 제갈님의 마음을 얻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금 제갈님이 옥수님이랑 있는 거 막 너무 좋아하고 설레고 막 눈이 땡그레지고 이렇다고 해서 제갈님이 옥수님한테 지금 넘어온 것 같아요? 안 넘어왔어.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옥수님 위치에 있고 눈앞에서 남자가 내 앞에서 저렇게 태도를 하면 이 사람이 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좋아하는 건 맞아. 많이 쳐서 나를 너무 이쁘게 보는 것도 맞고 반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선택을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야. 거기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지. 모르겠어요. 최종 선택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는 좀 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지. 이 나이 또래 남자들은 다 보통 다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죠. 제갈님이 옥수님이 싫다 그 뜻은 절대 아니에요. 좋아. 너무 이쁘고 너무 좋고 되게 재밌고 제갈님 표현대로 어떤 당돌함이 또 재미가 있어요. 이제 문제는 그게 진짜로 반한 거는 24 영수님 같은 분은 진짜로 막 정말 최고입니다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 24 옥수님의 삶에서 24 영수, 24 영식은 어쩌다가 길 가다가 우연히 준 10,000원짜리 같은 느낌이에요. 길 가다가 10,000원짜리를 줍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돈을 안 벌어. 길 다니면서 이제 바닥만 보고 다니는 거야. 10,000원짜리 또 주울 줄 알고.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면 안 돼. 그 사람들 기준할 거면 그 사람들을 만났어야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냉동 삼겹. 냉동 삼겹살이 생삼겹살보다 맛있나요? 또 냉동 삼겹만의 또 맛이 있나? 그러다가 이제 냉동 삼겹살에서 냉동이 나오니까 냉동, 얼림. 제가 난자 얼렸거든요. 냉동 삼겹살에서 냉동 난자로 넘어가는 이 정도면은 고개 아니야 고개? 대화의 고개사 아니야? 이 정도면 막 고개 대화. 난자 얼렸거든요. 냉동을 무심코 얘기했다가 냉동이 떠올라서 냉동 난자가 나온 게 아닐까요? 난자를 얼리셨대요. 이제 제갈님은 당연히 이제 동궁 지진이죠. 이게 약간 남녀를 바꿔서 생각하면은 제가 정자 활동량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정자가 보통 사람들이 한 2억 마리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저는 2억 5천 정도가 정자가 막 꼬리를 막 이래가지고 진짜 막 완전 정자들이 하나하나가 다 조련이야. 거의 뭐 다 현해탄 건널 정도예요. 제 정자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러면 어때? 뭘 신고해야지. 눈앞에서 어떤 새끼가 이러고 있으면 신고해야지. 뭘 어때? 상황은 하지. 아니 내 얘기 아니고 이 앞에서 상황하고 또 그걸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고 이런 걸로 되게 어필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성별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되게 멋진 남자가 그렇게 했다고 해도 되게 좀 뭐랄까 좀 싸보일 수가 있죠. 싸보인다는 표현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설렘이 있다고 해서 뭔가 그게 어떤 걸 연상시켜서 나를 설레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로 이어지진 않는 거죠.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 얘기한 게 아니고 비유한 거야. 성별을 바꿨을 때 이렇다라는 거지. 저거를 이제는 좀 달리 해야 돼요. 이제 제갈님이 당황하고 이 사람 얼굴이 빨개졌다고 해서 내 유혹이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대화의 흐름이 이게 맞아? 갑자기 뭐 냉동 난자가 생각나서 괜찮아요. 임신 가능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상대가 계속 당황하지만 그걸 알아야 돼. 이제 더 이상 예전만큼 순진한 남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속으로 제갈님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거 증빙이 되나요? 증빙이 안 되잖아. 알죠. 제가 임신이 가능한지 임신해서 가능하다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임신이 가능해도 못하고 주변에도 보면은 이번에 뭐 당장 뭐 백합님도 임신 가능한데 시험관까지 시도하다가 안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 본인이 해본 것도 아니고 말처럼 쉽나? 그렇지 않거든요. 증빙이 안 돼. 어떻게 알아요? 뭐 자국 나이를 그렇게 알 수도 있겠지만 확실하지 않거든. 이거는 그냥 말뿐이라는 걸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좀 말이 좀
세구나,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구나 로 평가돼 버릴 수가 있어. 제갈님은 여기서 아찔해가지고 당황하고 대화 자체는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돌아와서 곱씹는다고, 아 얘는 좀 이렇게 말이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지. 자연 임신 가능해요라는 말, 이건 증빙이 안 된다는 거지. 난적 그 얘기는 뭐 증빙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증빙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신뢰가 안 간다. 이제는 그렇게 되면 다른 말들까지도 신뢰할 수 없는 쪽으로 넘어가 버리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나님은 그래도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님은 재밌어 할 것 같아. 아니 그거는 그래. 아니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지. 아니 그거는 밥 먹는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 어느 쪽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거는 하고 뭐라고 하려다가 그래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대화 상대는 아닌 거지. 얘한테 이런 말은 좀 그래라고 그 말에 대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아니 그거는 해봐야 아는 거지 라고 하려다가 아이고 이거 말을 섞냐, 그래 하고 넘어간 거가 되는 거죠. 옥수님의 말뜻은 그냥 단지 폐경이 오기 전이다 여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제갈님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주변에서도 결혼한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제 그런 임신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도 한 명씩 있단 말이죠. 들어서 다 알아. 진지한 관계를 이어가는 게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님처럼 너의 특별함을 나는 볼 수 있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제갈님 같은 사람하고 좀 오래 만나면서 좀 옥수님의 어떤 다른 지복행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실제로는 되게 좋고 소탈한 면이 진짜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좀 이 관계가 깊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옥수님이 시도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좀 옥수님이 추구하는 항상 밥 냄새 나는 가정을 꾸리는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 옥수님을 위해서도. 네 스타일에 가끔 그래. 당돌하네. 매력있다. 또 이렇게 말해주니까 이제 진짜로 매력에 대한 칭찬으로만 듣는데, 이거는 당돌하고 매력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뭐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돌하고 매력이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신뢰가 안 가고 하지만 이 사람 매력 보고 가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제갈님도 그럴 수 있겠지. 거기에서 그렇지만 이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한 발 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20대다 그러면 매력 있다 하면은 뭐 가정을 이룬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매력 있다 이제 달려가는 거고, 확실히 이제 점점 생각하는 힘이 좀 더 강해지니까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케이스도 보고 케이스도 경험하고 이러니까. 아기 낳아야 하는데 뭐 제갈님은 뭐 못 가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하지만 이제 옥수님은 요즘에 아기가 낳고 싶고, 원래는 3명 낳고 싶었는데 3명 가능? 제갈님이 뭐 불가능할 게 있겠어요? 경제적인 면에서 본인이 걱정해서 올려놨는데 상대한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건 뭐야? 그건 뭐 본인이 가능해야 가능한 거지 뭐. 이런 주제로 첫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좀 가벼운 느낌은 있어요. 제갈님은 그러려고 운동하는 것도 있겠지만 모든 경우에 내 체력이 떨어지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제갈님은 이 소재를 약간 다른 쪽으로 바꾸고 싶죠. 뭐 운동, 체력 그런 쪽으로. 이 소재는 좀 그만 얘기하라고 제스처로 신호를 보낸 거지. 다른 여자분들이랑 얘기 많이 해봤어요? 뭐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제갈님은 그렇게 뭐 많이 얘기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제일 괜찮았냐라는 거, 제갈님은 24옥순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고, 확실히 24옥순님이 매력적인 분은 맞으니까. 앞에 있어서요? 아니 근데 뒤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제갈님은 이 데이트를 하기 전에는 24옥순님에게 호감이 있고 매력적으로 보인 것도 맞고 눈앞에서 매력적인 모습이 계속 보인 것도 맞거든요.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져갈 거에 대한 확신은 오히려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매력적이고 이뻐, 그건 맞아요. 데이트하기 전이나 데이트하고 나서나 마찬가지야. 너무 좋아, 이뻐서 좋아, 당돌함이나 이런 것도. 이 데이트를 하기 전에는 뭐 결혼 상대로도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데이트를 하고 나서는 결혼 상대로 생각하는 마음은 오히려 줄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매력을 어필하는 것과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 건가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 제갈님은 나는 끝날 때까지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다, 너 아니면 끝이야, 그런 건 아닌데, 너 아니면 끝이야 이런 거를 이제 옥수님은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집착 좋아하는 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 지금 옥수님의 말은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건 알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야. 권님의 말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고, 사람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 집착하는 순간 실은 정 떨어지잖아요. 이제 나 좋다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하나의 업적이 되니까 그거 자체까지는 좋겠지만, 뼈를 발라주고 저는 내 남자한테 잘해요 라고 하는데, 이거를 말로 하면은 좀 없어 보여. 저것도 이제 반대로 야 그거 내가 뼈 발라줄게, 난 내 여자한테 잘해,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거든. 저 내 남자라는 말이 재밌지만 아직 네 남자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수줍고 설레지만 할 말은 하지. 아직 네 남자 아닌데 잘하네? 뭐 될 거잖아요.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갈님이 막 웃지만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아요. 될 수도 있지만은 이게 하여튼 하면서 여기서 웃고 있어. 막 설레. 되게 좋아. 하지만 이성이 돌아가지. 야, 이거는 반만 걸러듣자. 제갈님이 이 인터뷰에서 호감의 표시인지 원래 그런 스타일인지
직접 뭐 버섯도 잘라주고 국물 따라주고 다정한 면도 있고 그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옥수님이 시야가 넓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챙겨주고 이런 거를 잘해, 잘 봐. 주변에 이런 상황 같은 것도 잘 챙기고 그런 면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입사 옥순도 그 당시에는 진짜였겠지만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니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아직은 일단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조심스러운 출발을 하고 있죠. 모르죠. 또 24 옥수님이 제갈님에게 어떤 더 표현을 해서 최종 커플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으로서는 뭐 힘들다고는 봐요. 옥수님도 뭐 제갈님이 공감도 잘해주고 선하고 옆에 있으면 좋고 같이 착해지는 기분. 제갈님이 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느낌이 좀 있나 봐요. 방송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그런 이미지가 있나 봐.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말도 이제 굉장히 선하게 하고 조심스럽게 하나 보지.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벌써 이 사람이 나 좋다는 확신이 조금 더 드니까 잘 모르겠어요. 나 좋다는 확신이 100% 들어가면 이성적 호감 없어요. 정확히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잖아 지금. 연동돼서 움직여요. 나한테 호감이 있다? 쭉 무슨 뭐 압력기처럼 물의 양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이쪽에서 호감이 쫙 올라간다? 그럼 이쪽에서 호감이 쫙 빠져. 이쪽에서 지금 좀 호감이 오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느낌이 좀 있죠. 솔로민닥 끝나고 또 만나고 싶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올 텐데 권님하고 슈퍼데이트가 또 이어집니다. 권님하고 이제 슈퍼데이트를 나가려고 하는데 권을 23 옥순이 데려가가지고 대화를 해. 미스터 김이 23 옥순한테 데이트 나가죠? 근데 안 나가는데요? 23 옥순님이 우참. 약간 어떤 경쟁 구도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권은 눈치를 보고 23 옥수님이 저기서 약간 민망해서 데려갔을 수도 있겠구나. 어쨌건 지금 24 옥수는 데이트를 나가기 전인데 23 옥순이 데려가서 갔다 오더니 이 사람이 더 시큰둥한 반응을 해. 더 23 옥순이 거슬릴 수 있겠지. 권은 계속 이런 식으로 대하긴 했어요. 어떤 플러팅 할 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진실되게 하라고 했었지. 이번 주에 이 뒤에 내용을 더 또 보기로 하고요. 윤님 파트 한번 좀 봅시다. 3일차 아침. 아, 윤님인데 김님 잠깐 나오는군요. 김님 이제 넥타이 매고. 김님 어떡하냐 이거 진짜. 다음에 23 순자님이 우시더라고요. 약간 뭔가 이 상대한테 뭐 함부로 하거나 오해가 쌓여서 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구애의 행동을 하는데 상대에게 눈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냥 나랑 짝꿍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눈물이 날 수 있는 거. 야, 너 왜 얘 울려? 아니 그냥 나는 선생님이 옆에 앉으러서 앉은 것뿐. 야, 울린 너 나쁜 새끼 막 욕먹어. 김님은 다음 주에 이제 활약을 예고하고 있고요. 윤님은 이제 준비를 마치고 25 옥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 뭐 노크도 안 하고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어? 25 옥수님이 윤님에게 조금 어필되는 건 그래도 상당히 여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더 매력적이다는 아니지만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윤님에게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간장게장 이런 거 알아봤는데 근데 뭐 이렇게 씹어먹는 거 괜찮아요? 먹는 모습이 예쁘지 않잖아요. 이런 모습들 하는데 저런 게 또 너무 이제 저게 없으면 털털하고 또 편안한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옥수님은 또 조심해주는 그런 게 윤님한테는 매력적으로 보이나 봐요. 그래도 윤님은 뭐 게장 먹자고 하고 어제 먹었던 영양제를 10일 영숙한테 좀 줘도 되겠냐. 마음 가는 대로 제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약간 뭐 마음이 간다면 주세요라고 25옥수님이 뭐 흔쾌히 주는 것 같은 태도지만 흔쾌히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도 어쨌건 그거를 추구하고 계시고 지금 윤님은 25 옥수님과 데이트를 할 생각이고 다음에는 24 옥수님이 다가왔어도 뭐 지금은 바뀔 마음 없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도 힘든 상황. 지금 윤님은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야겠다라고까지 확정이 된 것 같고 24 옥수님이 오는 거에 대해서 뭐 당연히 거절을 했고요. 영양제를 챙겨서 먼저 데이트 나가는 11 영숙님 에게 나랑 데이트할 거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해봅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동등한 플러팅이죠. 이따 가야 되니까 지금 먹어. 와, 먹기도 전에 힘난다. 뭐 이렇게 해서 막 여기서 분위기가 좋거든요. 이때 영양제 받고 이럴 때까지만 해도 11 영숙님의 텐션이 그렇게 낮지 않아 보였어요. 이건 물론 그냥 착각일 수도 있어. 그때 이제 25 옥수님이 방에서 준비를 일찍 마치고 나왔어요. 지금 25 옥수님이 데이트 나가는 거는 한참 후거든요, 지금. 11 영숙님 데이트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미리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데이트도 나가기 전부터 나왔어. 아직 안 갔네? 아직 안 갔네 하잖아. 실은 안 갔길 바라고 나온 거잖아. 25 옥수님은 윤님에게 얼굴 도장이나 한번 찍으려고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일찍부터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약간 난감하고 눈치가 보이는데 11 영숙님이 들어가 조금 더 자도 될 것 같아. 하지만 여기서 싫은데 이미 준비 다 해서. 이날 볼 수 있었던 이제 몇 가지 암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24 옥순하고 23 옥수님의 그런 부분은 뭐 당연히 드러났고 이게 11 영숙님이 됐다. 야, 나 그렇게까지 좋지도 않았거든? 야, 너 가져.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상황 같아요. 이게 25옥수님이 와가지고 옆에 딱 서 있었거든. 데이트 나가기 전에. 그러고 보니까 데이트 나가기 전에 뭔가 이렇게 와서 뭐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방해가 된 게 이날의 데이트 중에 3번이나 있었어. 하나는 지금 이 25옥수님이 와가지고 이 장면, 또 하나는 23옥수님이 24옥순과 권이 나갈 때, 또 하나는 24옥수님하고 제갈이 나갈 때 난님이 괜히 한마디 거는 거 있었어. 뭐 먹으러 가? 물론 너무 사소해서 그냥 지나가 버렸지만, 이렇게 다들 뭐라도 좀 자꾸 하려고, 이제 다음날이 최종 선택이니까 다들 뭐라도 막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옆에 와서 서가지고 마이크를 차고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눈길이 가죠. 11영숙님은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긁힐 수가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11영숙님이 기분이 아마 되게 상했을 거야. 윤님 입장에서는 25옥순이랑 그래도 꽤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앞에서 뭘 못하고 있으면 도와주고 싶을 수밖에 없겠죠. 25옥순님도 굳이 여기에서 하는 것도 이 두 사람, 윤님에게 어떤 손길을 받라는 걸 수도 있겠고, 11영숙님은 그걸 눈앞에서 직관해버렸어. 그러면 이 데이트 나가서 지금 뭐 24옥순님 표현대로 어떤 똥꼬집을 가진 윤이 저렇게 마이크를 찾을 정도면 됐다. 뭐 나 좋다고 막 매달려도 지금 내가 만날까 말까인데 됐다 그래. 라고 이제 11영숙님은 생각할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서 지금 이게 먼 산 본다고 이렇게 자막으로는 먼 산이 있지만 이게 안 보이겠어? 이게 눈앞에서 지금 이건 깻잎 논쟁보다 이거 심해 안 심해? 마이크 논쟁 아니야? 나랑 데이트하러 갈 사람이면 지금 뭐 썸남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내 썸남이 다른 여성의 마이크를 채워준다. 이거는 지금 눈앞에서 그걸 봤다. 이거는 쉽지 않죠. 이때부터 11영숙님 텐션이 그냥 촥 가라앉아 버려요. 여기서 끝난 거야 실은. 11영숙님하고 윤님 지금 11영숙님은 먼 산 봤다가 저쪽 봤다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죠. 이거는 25옥수님이 정확히 의도한 거라고 봅니다. 윤님을 지키기 위한 의도주의. 마이크 차는 걸 도와주고요. 11영숙님도 이거에서 거슬리니까 한마디 괜히 하는 거야. 끼워야겠네. 야, 너 지금 나 데이트 나가는데 옆에서 뭐하냐? 나 진짜 짜증나네. 나 데이트 안 와버릴 거야. 하지만 또 막상 나가서는 아휴 됐다 너 가져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해지고 와야겠네. 11영숙님이 농담으로 살짝 뭐 찌르는 말을 한 거죠. 25옥수는 뭐 모르는 척, 순수한 척, 늦게 와야겠다고? 즐기다 오세요? 괜찮아요. 여기서는 지금 11영수님은 이미 마음이 졌어. 25옥수님이 저렇게까지 침바른 상태에서 이 사람이랑 나가서 뭐 재밌는 대화가 되겠냐는 거지. 저게 예를 들어서 뭐 좀 다른 사람이었으면 모르겠는데 11영숙님은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윤님이 하늘이 맑아서 더 눈부시네. 오자마자 여러 가지 뭐 플러팅을 하거든요. 문도 열어주고. 자리 편해요? 너무 편해요. 영혼이 나가 있거든. 이걸 보고 패널들이 대화가 자연스럽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 두 사람이 지금 대화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어색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데 11영숙님의 대화는 전체적으로 얼굴을 보지 않고 목소리에 톤이 없을 정도로 힘이 빠져 있었거든요. 여기서 영숙님은 의욕이 없었어. 의욕이 없어진 게 아까 영양제 받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없진 않았는데, 그러면 눈앞에서 25옥수님이 마이크 채워주는 모습으로 그냥 끝난 것 같아요. 늦게까지 놀다 오세요 라는 것도 내 남자친구랑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둘이 편하게 있다가 와 그런 느낌이지. 내 차 같다? 벌써 내 차가 됐어? 윤님은 그래도 데이트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게 자기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해서 운동 매일 해. 그래서 뭐 해요? 나는 수영해. 진짜? 운동도 꾸준히 하기 위해서 일부러 최대치는 안 하는데, 연애할 때도 그러냐면 연애는 뭐 그렇게 안 해봤다고 하고, 보고 싶은데 내 감정을 지속하려고 일부러 쉰다 그렇게 한 적은 없대. 연애는 뭐 최선을 다하고 운동은 최대치로 안 하고. 운동을 최대치로 안 한다는 거는 운동의 결과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일까요? 진짜 상남자네. 뭐 상남자 얘기. 여자친구 만나면 우쭈쭈 해주는 편이에요? 여자친구 키우는 거 좋아해. 이게 너무 25옥순하고 확실히 말의 결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인간만 키워봤다거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좀 묘하게 좀 재미없어. 아재 개그 느낌이야. 초파리도 키우시고. 초파리가 집에는 없잖아요. 집엔 없지. 초파리 얘기를 하고, 영숙님 여기서 웃어줄 법도 한데 웃어주지 않아. 아이들은 많이 보고 꽂히면 계속 보잖아. 곤충 유튜버. 근데 아이들 얘기를 하다가 저도 많이 봐요. 아기야? 라는 말에 그냥 응애 드리블을 할 때 이 두 사람의 표정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영숙님은 드리블 받아주는 느낌이고 윤님은 지금 굉장히 재밌어. 이 데이트가 재밌는데, 근데 그거는 뭐 이 두 사람이 마음이 그렇다라기보다는 영숙님은 그냥 여기 나오면서 이미 영혼을 두고 나와버렸어. 윤님은 그 응애가 완전 유효타다 막 그러는데 딱히 뭐 그렇게 유효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 두 사람의 데이트는, 실제 데이트는 아예 편집됐어요. 가는 길에서 뭐 이런 드림 몇 개 친 것만 남아있고, 실제로 데이트를 하고 뭔가 식사를 했을 텐데, 아니면 뭐 카페를 갔든 그런 거는 뭐 아예 없었습니다. 뭐 드라이브만 하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11영숙님의 굉장히 낮은 텐션을 받고요. 영숙님과 데이트를 마치고 오는 걸로 바로 넘어갔어 장면이. 옥수님이 데이트 다녀온 지 오래됐어요? 1시간 정도 됐어.
어우 진짜요? 기다릴 거라고 생각해서 일찍 왔는데? 아니 나갈 때 막 마이크 채워주고 옆에서 서성이고 일찍 왔구만 막상 오고 나서는 어디 갔었던 거야? 옥수님 어디 갔었어? 그게 11영숙님에게도 영향을 미쳤지만 윤님에게도 영향을 미친 거잖아. 나도 그 11영숙님이 미스터 하나하고 23옥순 때문에 영혼이 없다고도 생각했어요. 그것도 있는데 이날 결정적으로 타격이 있었던 건 다시 보니까 25옥순 같아요. 윤님도 25옥수님 눈치를 본 거지. 이 콘텐츠를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25옥수님이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게 윤님에게는 굉장히 유효한 방법 같아요. 윤님은 빵 사왔어. 빵 좀 먹을래? 빵도 챙겨주고. 저기에 누가 앉아있길래 이걸 챙겨다 줘. 여기 와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에 이걸 가지고 오면 둘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배고팠지? 이 시간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을 거 아니야. 먹긴 먹었대요. 여기도 이제 영양제 챙겨주고 나가는데 여기는 지금 뭐 그래도 무난하게 최종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5옥수님은 확실히 엘리트 의식이 있다는 게 되게 뭐랄까 좀 보기 싫긴 한데 본인에게는 그게 좋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이뤄본 사람이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까 전략을 확실히 본인 선택에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높게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25기의 옥순 만나게 돼서 이제 25옥순이 원래 이렇게 막 뱉는 스타일이에요? 플러팅하고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25옥순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본인도 뭐 MBTI 뭐 QT 뭐 이러고 있더만 똑같지 뭐. 어떻게 보면 25옥순님의 어떤 이런 장점들이나 매력이 안 겹쳤다고 하는 건 확실히 좋네요. 대비 효과를 낸 것도 같아. 24옥순과 대비 효과. 빈말을 못한다고 하고 같이 다리 건너니까 우리 관계가 한 단계 건너는 느낌인데 물론 윤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윤님에 대한 분석은 뭐 깊이 들어가진 못한 것 같고 옥수님은 뭐 나한테만 했는지 다른 사람한테도 했는지 그게 의미 없는지 다른 분한테도 했는지 이게 너 아까 11영숙한테도 한 거 아니야? 그 말이기는 하죠. 윤도 저는 두 분 동시에 알아보고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상대에게 해주고 싶은 거야. 거기서도 난 너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솔직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 옥수님은 그런 말들이 좀 거슬리지. 둘 다 똑같다고? 그렇다고? 두고 보자. 유는 그 둘 똑같이 했을 때 리액션 보고 했을 때 내가 기분 얼마나 좋은지도 보고 옥수는 결론이 나면 알려줄 거냐 뭐 알려주겠다고 하고요. 오징어탕을 먹으러 오는데 저는 K장녀라 이런 챙김 받는 거 좋아해요. 옥수님이 이런 조련술이 보통이 아니야. 추구하는 관계에서는 윤님은 서로 사랑스러워서 막 보기만 해도 웃긴 거야. 뭘 해도 웃긴. 개그 코드도 맞아야 되고 상대를 귀엽게 생각해야 되고 윤님과 개그 코드가 맞으려면 좀 막 그렇게 센스 있으면 안 되겠는데? 적당히 센스 있어야 되겠는데? 귀여워 보이면 끝이라고 하잖아. 제 MBTI가 큐트인가 봐요. 큐트라고 본인도 이런 플러팅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지 뭐. 아직은 그럴 때지 뭐. 옥수님이 항상 정서적인 안정감 주는 사람 만나고 싶다.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진짜 나네. 옥수님도 이게 플러팅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걸 이렇게 남발하면 되냐. 진짜죠. 윤님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 저런 자신감은 윤님도 보면 약간 좀 갑의 위치에 오래 있었던 사람 같긴 하거든요. 그게 하나의 어떤 자신감 있는 행동으로 나올 수 있겠지.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해. 이게 나는 솔로에 나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게 1순위인 것 같아. 나는 솔로를 촬영하고 나서 행복한 어떤 삶을 살려면 이게 가장 필요한 속성 같기는 해요. 남의 말에 흔들리면 안 돼. 나 K장녀라 이런 챙김 받는 거 좋아해요 라는 말이 나는 원래는 챙겨주는 사람인데 챙김 받는 것을 이래서 좋아요 라는 게 아주 스마트한 대응이었지. 윤님은 자기 확신이 있는 편이고 내 결정에 대해서도 나는 다 신뢰한다고.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의 데이트는 끝나고요. 출발 안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식의 대화. 윤님의 선택은 끝났다고 봐야죠. 11영숙님일 가능성은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윤님은 남의 좋게 말하면 남의 말이 안 흔들리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남의 말을 안 듣는다. 항상 그 어떤 갑의 위치에 있는 내 선택이 더 우선인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렇게 또 이상적인 부부관계가 있어요? 라면서 부부관계 얘기를 하니까 약간의 그런 색드립으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살짝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래 이런 솔로나라 나와서 저런 식의 드립 쳐가지고 좋은 꼴을 보지 못했는데 윤님 지금까지 솔로나라를 그렇게 보셨다는 분이 어른들의 연애야? 이런 게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상적인 관계는 와이프가 다 쥐고 흔드는 것 같지만 남편이 제 머리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말은 남편이 내 말을 다 들어주는데 남편이 되게 어른스러운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말을 참 뭐랄까 어떤 조련술이 굉장히 훌륭하지 않나. 내가 여우면 상여우다. 내가 여우도 아니지만 상여우다 이러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상대를 높여주는 그런 기술들이지. 윤님은 기대 이상의 러블리함. 끝났죠 여기는. 자기가 어떤 매력을 가졌는지도 알고 그걸 거슬리지 않게 잘 자랑하고 사람을 잘 다루는 거야. 사람을 잘 다루는 거야. 특히 윤님을 잘 다루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맞아. 어쨌건 귀엽다고. 옥수님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데이트였나 봐요. 윤님이 별로다는 건 아니고 이제는 좀 진지한 얘기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플러팅이 난무하고 재미는 있었는데 이제는 좀 진솔한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일단 윤님과 옥수님은 지금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안전자산에 위치해 있긴 한데 모르죠. 알 수 없지. 옥수님이 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그래도 이번에 커플이 될 사람 1순위 커플 가장 서로에게 확고한 25옥순과 윤. 그 이외로 다른 사람으로 간다고 하면 23옥순과 강 혹은 한. 그 이외에는 뭐 아직 큰 가능성이 막 부각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알 수 없지만. 저는 11영숙님하고 윤님이 티키타카가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11영숙님이 영혼 빠진 상태로 받아주고 있었을 뿐이야. 그냥 리액션 봇 같은 느낌이었지. 윤님이 혼자 그런 거에 대해서 재밌어 할 뿐이었지 대화가 막 그렇게 그러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이게 하이라이트겠죠? 김님의 공연 하나 보고 진짜 춤추게? 진짜 당신의 호의 누군가에게는 폭력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찐으로 오니까 이거는 이게 진짜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 게 정확히 그거잖아요. 너무 찐으로 슬퍼버리니까. 이번 주는 이것만 봐도 되겠다. 참. 23순자님은 이걸로 제목하지 않았나. 진짜 찐으로 정말 슬프게 우시는 거예요. 11영숙님이 김님과 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너무 늦었지 않았나? 모르겠네. 처음부터 왔으면 또 얘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너무 늦었다고 봐야지. 사회적으로 갑이 아닌 사람이 윤님 같은 자신감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평소에 자기를 좀 많이 칭찬하는 게 아닐까? 결국 그게 자존감으로 이어지는 건데 자존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도덕적이다. 하나는 내가 능력 있다. 두 가지를 스스로 믿을 수 있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그 부분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죠.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두 가지. 그거는 어떤 좋은 취미를 가질 때도 그렇고 내가 살아가는 철학에도 연결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쇼핑 기능 알고 계시죠? 쇼핑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책들이 나옵니다. 제 책을 구매하셨던 분이나 구매하실 계획이 없는 분들도 이걸 클릭하시고 쿠팡에 가셔서 다른 원래 살려던 제품을 사주시면 쿠팡 수수료율에 따라서 저희에게 수수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사고 저희에게는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클릭을 더 하셔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제품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대화법을 필두로 제 책들이 쭉 링크 걸려 있고요. 고기 먹는 날은 꼭 저희랑 함께 하시죠. 고기가 생각나실 땐 항상 심리대화, 돼지고기 비율이 높은 잔스밀 소세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그리고 목 막히시잖아요? 생수와 떡, 쌀과 물, 그리고 고기가 드시고 싶을 땐 항상 심리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미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미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 조합들도 있다고 해요. 혹시나 라면이나 더 미식 즉석식품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사랑해주고 지원해주시는 심리대와 심쿵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도움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쿠팡에서 쇼핑을 하실 때 꼭 저희 사이트에서 쇼핑을 클릭하고 쿠팡에서 물건을 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알고 계시죠? 한번 하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들이 멤버십 한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